190페이지 모평균의 추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실제 상황이고요. 어떤 모집단이 있어요. 그래서 표본의 크기가 n으로 추출을 했어요. 그래서 표본 평균 구하고 표본 평균의 분산을 구했죠. 스몰 s가 맞다 그랬죠. 그래서 이쪽을 이제 추정을 하는 거예요. 이 추출하는 행위를 뭐 추출이라고 그러고요. 이거 추정을 하는 건데요. 추정을 하는데 우리가 그때 잠깐 얘기했잖아요. 표본 평균의 평균이 요 평균이 같다 그랬죠. 근데 왜 얘를 추정할까요? 이거는 이상적인 상황이에요. 이상적인. 이 실제로는요. 실제요. 실제로는 이게 표본 평균의 평균이 모평균이 되지는 않아요. 실제 상황은요. 오차가 생기죠. 그래서 신뢰 구간이란 개념이 도입이 된 겁니다. 자, 신뢰 구간이란 개념이.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얘기냐면, 자, 이 표본에 여기 표본을 있잖아요. 이거를 조사를 해요. 표본을 추출한 다음에 조사를 해서 이제 n값을 추정을 하려고 해요. 근데 실제 상황은 이제 표본 평균은 모평균이랑 같으니 걔를 구하면 얘가 그냥 답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다. 모평균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이상적인 상황이고요.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실제 상황은 이런 거예요. 그 표본 평균 나왔죠, 이게. 그리고 1.96이고 루트는 표본의 크기 n, 그리고 요 시그마 있어요. 이거는 표준 편차예요. 실제 상황은 여기를 조사해서 요 값을 다 대입했더니 m이 여기에 있을 확률이 0.95란 뜻이에요. 딱 100%가 아니라 95%에 해당되는 그런 상황이란 거죠. 실제 상황에서는. 그래서 요거 있잖아요. 요 공식을 외우셔야 돼요. 신뢰 구간이 95%일 때 x바는 마이너스 1.96의 루트 n의 시그마고요. 그리고 m은 x바의 플러스 1.96의 루트 n의 시그마가 m이 요 안에 있을 확률이 95%라는 얘기예요. 엄밀히 얘기해서 0.95죠. 됐죠? 그런 얘기고, 만약에 99%의 신뢰도를 갖고 있다면 여기에 2.58이 돼요. 그래서 요거를 1.96이나 2.58은 안 외우셔도 되긴 하는데, 이게 이제 문제 풀다 보면 자연적으로 외워져요. 하도 많이 풀다 보면. 자, 그럼 1.96은 뭐냐? 자, 이 식을 Z로 변환했었을 때요. 이 식을 Z로 변환했을 때 1.96, 1.96 해서 요 표를 찾아서 정기분포 표를 찾아서 확률을 두 개를 계산하잖아요. 그게 0.95가 돼요. 그거에 해당되는 요 Z값 있죠? 그게 1.96이에요. 그래서 요 공식을 외우셔야 돼요. 3번과 4번은 맨 마지막에 설명을 할게요. 됐죠? 네. 잠깐 화면 멈추시고 여기까지 3번, 4번 여기 일단 써놓으세요. 신뢰 구간의 길이 b-a, 여기가 b고 여기가 a예요. 2배의 1.96의 루트 n의 시그마. 4번 오차고 x 바의 마이너스 m의 절대값 1.96의 루트 n의 시그마 이렇게 돼요. 잠깐 필기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됐죠? 자, 이 신뢰도 95%라는 의미는 표본을 조사를 해서 x바를 여기다 집어넣고 표본의 크기 나오죠. 그래서 모 표준 편차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계산을 했더니 m이 이 범위에 있을 확률이 0.95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 상황이고요. 표본 평균의 평균이 모평균이 된다는 건 이상적인 상황이고 실제로는 이걸 정확히 구할 수는 없어요. 이런 신뢰도 99%면 1.96 대신에 2.58이 되는 거예요. 2.58. 그래서 이렇게 바꾸면 m이 요 안에 있을 확률이 99%가 99%를 가지고 있고 실제로 확률로는 0.99죠.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잠깐 요 내용을 설명을 할게요. 밑에 맨 밑으로 내려와서 화면에 담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네요. 2.58 제가 왔다 갔다 할게요. 화면에 한 번에 안 담아지네요. 자, 요거 잠깐 볼게요. 신뢰도가 높아지면 이렇게 써있죠. 신뢰도가 높아지면 이건 지금 필기하세요. 그시라고 썼어요. 그 좋다. 우리가 신뢰도가 높아지면 좋죠. 대학 입시 수시를 쓰는데 뭐 점장이를 찾아갔다고 해요.
근데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좋죠. 근데 신뢰 구간이 길어지면 뭐예요? 나빠지죠. 당연하죠. 이게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신뢰도가 1.96에서 2.58로 높아졌어요. 그러면 좋은데요. 이쪽 값이 위에 비해서 좀 커지잖아요. 신뢰 구간이라는 게 좀 넓어지는 거죠. 이렇게 넓어져요. 그러면 안 좋은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점장이래요. 점장인데 수시를 어디 쓰냐면 이제 신뢰도가 거의 100%에 가까워요. 근데 점장이가 뭐라 그러냐면 전문대에서 서울대까지 붙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뢰 구간이 너무 길죠? 그게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나쁜 거죠. 정확히 어느 대학, 어느 과에 넣으면 붙는다.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게 신뢰 구간이 짧은 건데요. 전문대에서 서울대까지 붙을 수 있습니다. 저의 신뢰도는 99.95입니다. 이게 의미가 없는 점장이죠. 신뢰도가 높아지면 좋고요. 신뢰 구간이 길어지면 나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1.96에서 95%에서 90% 신뢰도가 높아졌어요. 그럼 얘가 커졌잖아요. 그럼 신뢰 구간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빠진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신뢰도가 낮아지면 신뢰 구간이 짧아지죠. 신뢰도가 낮아지면 뭐예요? 배드죠. 나쁘죠. 근데 신뢰 구간이 짧아지면 좋죠. 굿이죠. 이건 반대인 경우예요. 이제 99%에서 여기서 이쪽으로 갔어요. 신뢰도가 낮아졌어요. 그건 나쁘죠. 근데 이제 신뢰 구간이 짧아져서 좋아지죠. 그래서 이런 거를 상보관계라고 그래요. 영어로 이제 트레이드 오프라 그러는데 어느 하나를 얻고 어느 하나를 잃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선생님이 제일 이렇게 좋지 않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뭐냐면 공부는 하기 싫으면서 점수에 대한 욕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점수에 대한 욕심이 갖고 이러면 괜찮은데 공부를 열심히 안 하면서 점수에 대한 욕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공부도 안 하면서 대학은 좋은 데 가기를 가져요. 그 갭이 큰 애들이 불평과 불만이 많은 애들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은 공부를 할 때 자기 노력한 만큼만 점수를 얻으면 돼요. 찍어서 맞춘다? 그게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한두 번이겠죠. 그래서 주변에 불평하는 애들 있잖아요. 불평하는 애들은 노력한 거 대비 욕심만 많은 거예요. 욕심이 많으면요, 노력을 하시면 돼요.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점수를 얻게 돼요. 그러면 욕심은 줄어들어요. 자기 다 만족하게 되니까. 그래서 공부도 안 하면서 대학을 좋은 데 가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마세요. 네, 아시겠죠? 불평, 불만인 애들은 대부분 다 그런 애들이 많아요. 그 갭 때문에 그래요. 자기 욕심 대비 노력 대비 그 차이가 크기 때문에 불평이 많은 거예요. 네, 다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자, 표본의 크기가 n값이 커지면요, n값이 커져요. 이렇게 커져요. 그러면 이게 배드예요. 왜 배드냐면 조사를 할 대상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비용이 증가해요. 근데 이제 n이 커졌잖아요. 그러면 이 전체적으로 이 값이 작아져요. 그래서 신뢰 구간이 짧아져서 끝이 돼요. 끝. n값이 작아지면 끝이죠. 비용이 줄어드니까. 근데 신뢰 구간이 길어져서 배드가 돼요. 됐죠? 이런 거를 상보관계라고 합니다. 어떤 거를 얻으려면요, 어떤 거를 잃어야 돼요. 점수를 얻으려면 몸이 고통스러워야 돼요. 그거를 당연히 받아들이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공부도 안 하면서 좋은 대학에 가기를 바라는 거는 그건 도덕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제 생각에는. 선생님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했던 경우가 아니라서 되게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물론 불평은 조금 했겠죠. 근데 제가 성적을 계속 올리면서 느끼는 게 주변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노력하면 그 욕심이 채워져요. 노력하면 욕심이 채워져요. 노력했는데 욕심이 채우지 않고 불평을 한다. 그럼 노력이 부족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bad, good, good, bad 이걸 상보관계라 그래요. 그래서 트레이드 오프라 그래요. 자, 나중에 대학 가면 다 배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값죠. 요 값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거는 표본 평균은요, 이게 정해진 값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변동이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다 조절할 수가 있어요. 신뢰도라든지. 자,
자, 그러면 요 설명을 잠깐 할게요. 자, 우리가 잠깐 앞으로 넘어와서요. 실제 상황은 안 그렇다 그랬죠. 근데 이 실내 그 구간 있잖아요. 구간에 공식에 좀 모순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m을 몰라서 이 모평균을 몰라서 얘를 추정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분산이란 개념이 모분산이란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ex의 제곱이고 ex의 전체의 제곱이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제 얘가 이제 시그마 제곱이에요. 우리가 이제 여기가 m이 되잖아요. m을 몰라서 추정했는데 n곡식에 시그마가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m을 몰라서 m을 정확히 몰라서 추정하는데 얘를 어떻게 구해요? 맞죠? 표본에 모집단이 하도 많아서 요 x제곱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추출한 거 아니에요. 이미 추출하고 표본의 크기를 정해서 표본을 조사를 한 거 아니에요. 너무 많아서, 모집단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m을 구했는데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이 같다. 이건 이상적인 상황이고 실제로는 구할 수 없어서 이렇게 추정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모르는데 얘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고 나서 얘가 어떻게 해요? 이 공식이 여기 쓰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모평균의 신뢰 구간을 구할 때 모표준 편차를 모르는 경우가 당연하죠. 모르는 경우가 당연히 많아요. 근데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 그게 뭐예요? n이 30 이상이에요. 그러면 표본 표준 편차 이제 스몰에서 제대로 썼네요. 모 표준 편차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시그마 대신에 s로 갈아 껴서 계산해도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아주 대단히 중요해요. 이게 얘를 모르는데 어떻게 얘를 알 수 있어요? 됐죠? 자, 잠깐 필기해 두시고 여기도 밑줄 그어 놓으세요. 화면 멈추세요. 표본의 크기가 크면 s랑 시그마랑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s로 갈아 껴서 계산해도 된다. 그 얘기예요. 자, 신뢰도 95%의 실질적인 의미, 제대로 된 의미를 조금 다시 설명할게요. 시험에 안 나오지만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하는 거니까 참조만 하십시오. 자,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의 의미에 대해 설명할게요. 모집단의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이를 되풀이한다. n이 만약에 4라고 쳐요. n이 4라고 쳐요. 그리고 이를 되풀이한다. 이거를 100번이라고 합시다. 추출되는 표본에 따라서 표본 평균이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x바가 n이 4라고 하니 첫 번째 xa, xb, xc, xd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요 그림 보시면 xa가 이렇게 쭉 뽑혔고 xb가 뽑혔고 xc가 뽑혔고 xd가 이렇게 뽑힌 거예요. 4번 뽑힌 거예요. 그거를 다 더한 다음에 서로 나눠서 x1의 바가 이렇게 표본 평균이 여기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렇게 된 거를요 100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00번을 x1, x바의 100, x100 해요. 그러면 95%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요 세 개는요, 표본 평균은요, 이 범위 안에 들어왔어요. 근데 x4 있잖아요. 그 범위 밖을 벗어났어요. 95%의 의미는 100번을 수행하면 95개는 표본 평균이 이 범위 안에 들어온 거고요. 5개는 범위 밖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x1 포죠? 아까 예를 든 게 이렇게 밖에를 보는 게 실질적인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그림과 같이 표본 평균의 x1, x2, x3는 신뢰 구간의 모평균의 m에 포함이 되지만 x4는 신뢰 구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모평균 m의 95%의 신뢰 구간이란 말은 모집단으로부터 크기가 4인 표본을 이미 추출했었을 때 반복한다는 거죠. 100번 반복했을 때 신뢰 구간에 표본 평균이 들어가는 게 99개가 들어가고 그리고 5개는 벗어난다는 의미가 바로 신뢰 구간 중 99%는 모평균의 m에 포함된다는 뜻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잠깐 화면 멈추시고 옆에 거 필기를 해주세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신뢰 구간의 길이에 대해서 요 3번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신뢰 구간의 길이는요, 이게 이제 B라고 하고 A잖아요. A라고 정의를 하면 여기에서 여기를 뺀 거예요. 그 폭을 얘기해요. 그래서 B-A고
이게 빼면 요 x바가 사라지잖아요. 2 곱하기 1.96의 루트 n의 시그마예요. 오차는요, 표본 평균이랑 m 사이의 차이예요. 그래서 절대값 붙이고 그 차이는 요거 하나 차이, 1.96의 루트 n의 시그마라 합니다. 용어라서 여러분들 외우셔야 돼요. 시험에 나옵니다. 꼭 외우셔야 됩니다. 잠깐 화면 멈추고 최종 필기를 해주세요. 됐죠? 자, 여기 이제 191페이지 얘를 잠깐, 이거 공식만 외우면 이 문제는 다 쉬워요. 자, 잠깐 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49명 이미 추출했대요. 이미 추출 전에 나오는 표준 편차는 뭐라고 그랬어요? 모 표준 편차라고 했고요. 이 이미 추출 다음에 나오는 평균은 뭐예요? 표본 평균이라고 그랬죠? 표본 평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58, 58 쓰고요. 표본의 크기 49 쓰고요. 모 표준 편차 당연히 나왔네요. 나오는 게 불가능하죠, 사실은요. 6.5 쓰고요. 95% 그러니까 이렇게 알려줘요. 1.96이요. 1.96 알려줘서 실내 구간을 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밑줄을 쳐놓으세요. 모평균 m이 요 이하인 범위 내에 포함될 확률이 0.96이다. 이게 대충의 의미고요. 방금 전에 아주 자세히 설명한 게 진짜 의미입니다. 됐죠? 밑줄번호 넘어갑시다. 자, 필수 예제 06번 잠깐 볼게요. 자, 여기 100개 이미 추출했네요. 네모 치시고, 그리고 평균은 뭐야? 표본이죠, 표본. 표본 평균을 얘기해요. 표본 표준 편차 제대로 나왔네요.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고, 여기 S라는 뜻이죠. 여기 S. 이 시그마 대신에 S를 교체해서 사용한다. 모평균의 신뢰 구간을 구할 때 모표준 편차 알아야지만 실제로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에는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다면 시그마 대신에 S 값을 이용한다. 시그마랑 S랑 같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S를 대체해서 50 집어넣으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계산해 보시고요. 193페이지 가봅시다. 필수 예제 07번이요. 자, 뭐 이렇게 나왔네요. 실내 구간 95%고요. 이게 뭐예요? 실내 구간의 길이죠. 그래서 2 곱하기 1.96은 여기서 가져오고요. 루트 n의 표준 편차 10이네요. 이게 1.4보다 작다. 이걸 계산을 못 하더라고요. 이거는요, 이 소수를 제거를 해요. 소수점을 제거를 하세요. 일단 약분을 먼저 하시고 100을 곱하거나 10을 곱한 다음에 소수점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분수로 계산해야지, 소수점 계산을 못하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저도 잘 못해요. 그런데 분수로 만들어서 약분하는 방식으로 바꾸세요. 그 다음 페이지에 넘어갈게요. 필수예제 08번. 이게 너무 어렵게 풀었어요. 이거 평균의 차이죠. 오차죠. 이거 뭐야? 1.96에 루트 n의 시그마잖아요. 맞죠? 걔가 0.01 이하래요. 그래서 이거 0.4 하고 100을 곱하거나 약분하고 1000을 곱하거나 해서 수점 없애고 제곱해서 n을 구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잠깐 화면 좀 멈추시고 필기하세요. 네, 마치겠습니다.